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산업이 호황이 올 것이며 어떤 산업이 생각보다 부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부진할 경우 주가는 나중에 따라올 것이며 실적은 특출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미리 올랐을 경우 해당 섹터는 한동안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대응해야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로는 2022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느리게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조선 3사들의 수주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곧 조선업 초호황인 슈퍼사이클은 다가올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선업 주가들이 크게 점핑할 것이라고 여러 언론사들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같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조선업 주가가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는 꾸준히 하락해 초락이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철강 가격이 올라 조선 3사들은 과도한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해 2분기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3분기 이 충당금 환입액이 발생해 이에 대한 회계상 손해가 메꿔졌으나 이후로 주가는 꾸준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반드시 슈퍼사이클이 오긴 하는데 왜 느리게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는지 관련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선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4분기 들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절호의 이익 확대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2022년 저가 수주했던 물량도 대부분 인도됐습니다. 즉 저가 수주했던 물량이 대부분 처리된과 동시에 높은 철강 가격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상승, 비용 감소가 동시에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과거 수주한 성과가 얼마나 낮았기에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철강 가격과 선가가 어떤 관계길래 과거와 같은 슈퍼사이클이 쉽게 오지 않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한국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누리던 시기는 대략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물론 2011년까지 나름 조선 3사와 중견 조선사들이 선전하긴 했으나 이는 과거 쌓아놨던 수주 물량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일단 과거 슈퍼사이클 당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 성과와 강제 원가 추이, 그리고 LNG 운반선의 성과와 강제 투입 원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한국조선업을 이끌었던 선박은 뭐니뭐니 해도 원유 운반선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VLCC가 조선 3사들의 실적을 이끌어왔죠. 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VLCC 성과와 강제 투입 원가는 상승해왔습니다. 왼쪽 세로 지표가 VLCC 성과고 오른쪽 세로 지표가 강제 가격입니다. 보시면 VLCC의 선가 상승 비율이 강제 가격 선가 상승 비율과 유사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센트로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선가의 가격이 더욱 높습니다. 즉 더욱 높은 상승폭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2005년 이후부터는 선가 상승이 더욱 가팔랐습니다. 강제 투입 원가는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즉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LNG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선가와 강제가 동일 비율로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선가가 훨씬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VLCC와 LNG 운반선에서 모두 엄청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최근 LNG 운반선은 이와 같은 기조를 띠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LNG 운반선 선가는 거의 정체돼 있고 2020년과 2021년 소폭 상승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를 만약에 큰 지표로 본다면 LNG 운반선 성가는 매분기 상승했다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강제 가격입니다. 선가는 약 10%만 상승한 반면 강제 원가는 1년 새 100% 상승했습니다. 선가 상승 비율과 강제 상승 비율이 동일하기만 했어도 이익은 상당히 상승했을 텐데 모두의 예측보다 엄청나게 강제 투입 원가가 상승했다는 말이죠. 게다가 다시 VLCC를 살펴보자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VLCC 수요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 때는 VLCC 성과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VLCC 용선료는 정체됐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선사들이 신조선을 확보해 영업하기를 원하고 일부는 배를 빌려서 영업하는 것을 좋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최근까지는 성가가 소폭 상승했으나 용선료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를 풀이해보자면 여전히 선사들은 신주선을 확보해 영업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무리해 다량의 선박을 빌려 영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간 뒤로 어떤 산업이든 영업 능력, 생산 능력 등을 최대로 활용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사가 배를 빌려서 영업했다가 상대방의 사정 때문에 관련 계약이 파기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선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용선료 비용은 나가게 됩니다. 즉 공격적인 투자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선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2022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느리게 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이를 요약해보자면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강제 가격 상승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VLCC와 같은 유조선 같은 경우는 나름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폭발적으로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